2018년도 4월 토익 예상문제 특강 Part 7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진이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당부 말씀드리는 거 뭔지 아시죠? 일단 문제 다 풀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 풀고만 봐선 안 돼요. 자, 토익 예상문제 특강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1. 먼저 문제를 푼다. 2. 답까지 맞춘다. 그런데 답이 재표현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도 익혀두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온 어휘까지 섭렵하셔야 초경량, 고밀도 스타일의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주로 비서술형 지문이에요. 그래서 읽을 거리가 많진 않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일 지문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인포메이션이라서 비서술형 지문은 아니지만 여기 이메일이나 이메일 속에 양식표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 접근 방법 알려드릴게요. 3종 지문도 그거 이용해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인포메이션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글의 속성 파악하는 거 아시죠? 글의 속성이라 하면 맨 위에 information, 그러니까 글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목을 읽으셔야죠. 근데 제목에 acknowledgement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감사의 글, 책 같은데 맨 앞에 나오면 복수형으로 써서 감사의 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책에 관한 내용이니까 감사의 글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목을 딱 읽었는데 느낌이 주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 지금 같은 경우 제목에서 글의 주제나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글의 첫 한두 문장을 미리 읽어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읽고 3번까지 미리 읽어두려고 해요. 글의 기본 정보를 파악해야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이거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acknowledgement하고 똑같은 말인데 영어는 한 번 나왔던 단어 쓰는 거 싫어하니까 두 번 쓰는 거 반복하는 거 싫어하니까 이렇게 바꾼 것 같고 내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help A to B 들어보셨죠? 그래서 A가 B 하도록 도와주다. 그런데 이때 t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uthor란 단어가 동사 원형처럼 보여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author가 작가라는 명사, 사람 명사인 줄 알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help A to B 기억하신 분은 제대로 접근하신 게 맞는데 이게 만약에 명사로 보였다면 앞쪽에 관사라든가 뒤에 S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am student, 그럼 틀린 거잖아요. I am a student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앞쪽에 어도 없고 뒤에 S도 없다. 그럼 동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은 내가 이 책을 author 뭐 하도록 쓰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 그들의 도움과 열정적인 support, 후원이 없었다면 그들이 누구냐면 내 친구랑 family, 이 The Complete Guide to Korea. 가이드란 단어가 뜻이 두 개인 거 아시죠? 우리는 보통 나 관광 가이드 하고 싶어. 그때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는 단어가 안내원이란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주로 안내 책자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긴 하는데요. 안내 책자로 나올 경우 이걸 사람으로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의 완벽한 안내 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아마도 오늘날 있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Complete Guide to Korea라는 안내 책자 앞에 나오는 감사의 글이구나까지 파악하시면 되겠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3번이고 4번 뭐 해야 돼요? 여기 막 또 읽으면 안 돼요. 먼저 문제를 읽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내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하는지 이렇게 접근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읽은 다음에 바로 4번으로 갈 건데 그 전에 맨 밑에 글 쓴 사람 이름 나와 있고요. 단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4번입니다. 자, 4번 단계에서 해야 될 게 문제 읽어야 되니까 1번 What is not informed about the complete guide to South Korea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 좀 아까 읽었던 저희 책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inform, 유추하다 이 뜻인데 무엇이 유추될 수 없나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문제가 약간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요. The complete guide to South Korea, 뭐 South가 없어도 되지만 요 단어가 그래서 소재 명사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사의 글을 쓰는 중인데 책 이름이 이거야.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Complete Guide to Korea라는 이 고유 명사는 키워드가 아닌 걸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의 전반에 걸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바로 키워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지문을 다 읽고 푸셔야겠죠? 왜냐면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1번 문제는 좀 나중에 풀기로 하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소재 명사를 키워드로 다루고 있기 때문. 두 번째 추론 문제이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나 아닌 것은을 골라야 되니까 맞는 거 3개를 읽어야 돼요. 그만큼 읽을 내용이 방대하고, 또 하나는 문장으로 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우리한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맨 나중에 풀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What is mentioned about Miss Burke? 자, 이 Miss Burke라는 이 단어가 아까 우리 이 글을 쓴 사람 이름은 아니었죠. 그죠? 아니었으니까 분명히 제3자일 거란 말이죠. 이런 단어가 키워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Miss Burke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냥 답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때 앞쪽 내용 안 읽고 무조건 사람 이름만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우리 아까 1번 문제의 답의 근거들을 추려야 하는 거니까 글은 무조건 다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누구나 다 읽어야 합니다. 만점자도 읽어야 되고 저도 다 문제 풀 때 읽어요. 그래서 미스 버크를 찾으러 갈 건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이 구체적인 사실을 묻는 문제는 키워드에 근거하여 관련 사실을 본문에서 찾아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쭉 읽다가 미스 버크가 나오면 2번 문제 보기 읽고 답 찾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미스 버크를 찾아서 본문을 읽을 예정인데, 여기까지는 아까 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읽을 건데요. 이게 쭉 정신 놓고 이렇게 읽다 보면 머리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지, 어디에 밑줄을 해놓고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좀 더 정답에 가까워지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즉 답을 찾을 때 가장 큰 힌트를 주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주로 고유명사.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의 고유명사, 아까 미스 버크 같은 단어가 있다면 미스 버크를 딴 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 찾기가 그만큼 수월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린 이 키워드들은요, 약간 제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숫자도 바꾸기 어렵잖아. 그죠? 시간도 바꾸기 어렵고, 부정적 단어 또한 바꾸기 힘들어요. 부정이면 계속 부정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플러스 좀 더 고득점의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표현에 한계가 있는 이런 단어들 위주로 기억을 해놓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보기 쉽게 다르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이런 게 키워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 다 읽고 표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Who have been critical, 뜻이 두 개죠. 하나, 비평적인, 둘, 중요한. 근데 여기는 감사의 표현이니까 중요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first and foremost,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 나는 editor, 편집장이죠. 편집자인 미스 제니퍼 버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미스 버크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미스 버크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되어 있는가? 그럼 좀 더 읽어봐야겠죠. 그녀의 편집상의 전문 지식에 대해서 감사한다. thank, 사람, for, 명사. 그러면 명사 때문에 사람한테 감사해야 될 뜻이니까 이 thank하고 for 연결해서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리고 미스 버크의 writing assistance, 글쓰기에 약간 도움을 줬고, technical editing, 기술적인 편집을 해줬으며, 뿐만 아니라 그녀의 철저한 proofreading, 교정이죠. 교정이 내 글 쓰는 작업이 좀 더 쉽도록 만들어 주었다. 사실은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또 하나는 미스터 누구에게 감사드린다. 그럼 미스 버크의 내용은 이미 끝난 거로 간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보기 중에서 A번 가장 미스 버크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무엇인가? A번에 그녀는 자주 한국에 방문한다. 코리아를 본 적은 있지만 이런 내용은 없었고, 두 번째는 she helped with reviews라고 되어 있는데, 이 review가 re가 다시란 뜻이잖아요. view는 보다의 뜻이니까 다시 보다. 그래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보통 헷갈리니까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review는요, 어떤 뜻이냐면 look back, 다시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over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for evaluation,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회상하기, 기억하기 위해서.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했을 때 이 아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은 일단 검토. 그죠? evaluation을 하는 거야. 틀린 거 있나? 맞나? 평가. 두 번째, 논평.
세 번째 보고서, 복습 어때요? 복습, 메모리를 위해서 복습하는 거야. 괜찮죠? 시험 공부도 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보는 건 보는 건데 첫 번째가 평가, 두 번째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단어들이 한 번에 싹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reviews라는 단어는 이 중에 어떤 단어랑 어울릴까요? 검토죠, 검토. 그러니까 편집적으로 검토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C번은요. 그녀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추천했다 이런 말 없었죠. 그리고 네 번째 최근에 에디터로 프로모티드 승진했다라고 돼 있는데 에디터란 표현이 있지만 승진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3번은 문제가 state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가장 어떤 의미랑 똑같니? 근데 보통은요. 토익에 나오는 이런 같은 어휘를 찾아라 라는 뜻의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보기에 있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state의 사전적 의미 속에 condition, 상태, district, 구역이죠. 뭐 무슨 주 할 때 우리 state 쓰잖아요. 뭐 멀면 state 그럼 무슨 뜻이야? 벌먼 주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상태라는 게 이게 뭐 고체인지 아니면 액체인지 기체인지 아니면 행복한지 뭐 심지어 슬픈지에 대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동사로 쓰게 되면 말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명사로 쓰게 되면 속담이라는 뜻이니까 문맥을 잘 봐야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mind도 그냥 쓴 게 아니라 우리 state of mind 그러면 정신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본 것 같은 단어들이 쭉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약간 무리가 있고 문맥을 통해서 어휘의 맥락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희 이 단어가 나오는 데 가서 보긴 할 건데 일단 다 읽어야 돼요.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뒤에서부터 쭉 읽겠습니다. 또한 나는 나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미스터 조시 케인이라는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싶대요. 자, 뭐 때문에 allow A to B, A가 B 하도록 가능하게 해준 거죠. 내가 그 wonderful artworks를 in my book에 쓰게 해줘서. 그럼 artwork라는 게 이미지, 예쁘게 그린 그림들, 사파, illustrations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약간 디자이너 쪽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last. 나는 수혁이라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싶은데 이 미스터 리, 이수혁은 나한테 뭘 보여줬냐면 shown me 모든 찾아가지 않은 길들. 이 beat라는 게 때리다의 뜻이니까 안 밟아진 길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길들. 그리고 corners,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의 코너들, 각지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뭘 가르쳤냐면 한국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다. 자, without his help,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그렇게 철저한 리서치를 행하진 못했을 거야. 어디에 대해서? 한국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네이티브로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으로서 그는 정말로 아는 게 많더라.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자, 그럼 상태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뭐 속담도 아닐 거고 마음도 아닐 거고 구역도 아닐 거고 정답은 상태라는 거죠. 상태, condition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 A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뒤를 딱 읽는 게 아니라 4번 문제 먼저 읽어죠. 문제를 알고 내가 그다음에 뭘 찾을지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For what is Mr. Lee acknowledged? 그러니까 Mr. Lee는 뭐 때문에 감사를 받고 있니? 라는 거죠. 아까 Mr. Lee가 누구였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역사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마저 읽고 수혁 리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10년 동안 어떤 10년이냐면요. 이 책을 다 쓰는데 10년이나 걸렸대. 그러니까 이 책을 쓰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he was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주로 이제 강조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나의 가이드였을 뿐만 아니라 안내원이죠. 이번엔 책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confident 그러면 동료, 친구란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친구였다. friend. 이건 약간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친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중에 하나로
답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테크니컬 에디팅 이건 아니죠. 아까 미스 버크가 했던 거고 프로프리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정 보는 거. 그리고 teaching language 역시 언급 튼 적 없었고 정답은 serving as a guide인데요. 즉 안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자, serve가 이렇게 일형식 동사로 쓰이면 뒤에 전치사구 뜻 내고 역할을 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 때문에 감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D번으로 재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안 푼 1번 있잖아요. 1번 문제 풀어야겠죠? 우리 글을 다 읽고 풀기로 했잖아. 그러다 읽었으니까 이제 보기 바로 가는 거예요. 완성하는데 10년 걸렸대. 좀 아까 우리 last 10 years 읽은 적 있죠? 자, 그거를 재표현한 게 a decade. 자주 쓰는 수법이고요. 자, B번은 illustration을 담고 있다. 아까 artworks 기억나세요? 이 artwork라는 게 illustration인데 그리고 이 책은 미스터 리에 의해 쓰여졌다. 이거 아니죠. 이 감사의 글 맨 밑에 글을 쓴 사람의 이름도 나왔었고 미스터 리는 안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리고 D번에 히스토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거 완전 맞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 Korea's rich history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 D번하고 연결될 수 있고요. 저 지난 10년간이니까 이걸 decade로 표현했죠. 그리고 여기 미스터 조시 케인한테 고맙게 생각해 그의 wonderful artworks 이게 바로 illustration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편할 거예요. 왜냐면 토익에 출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더라? C번입니다. 그죠? C번. 우리가 이렇게 빨리 넘어가냐? 좋아요. 자, 지금까지 푼 거 정리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문제 스타일을 보면서 일단 나트륨 문제가 들어가면 좀 어렵죠. 저는 이렇게 X를 꼭 해놔요. 아니면 헷갈리니까. 두 번째, infor, 추론 문제 약간 어렵고 그다음에 소재 명사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쓸 수 없다는 거.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릴 거니까 일단 맨 마지막에 풀기로 하고 난이도 높은 문제 맞습니다. 이 문제 너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아니야. 원래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이런 문제를 시간 들여 풀려고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좋아요. 그다음에 2번은 미스 버크. 이건 키워드 맞았어요. 왜냐면 제3자잖아요. 그죠? 글을 쓴 사람도 아니고 자주 등장한 사람도 아니고 키워드를 이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장인데 이게 약간 어려웠던 이유는 보기가 다 문장으로 되어 있어.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면 우리한테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우리 보기 있는 문장 4개를 읽고 또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 4개를 읽어야 되는 거니까 서로 맞춰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총 8개의 문장을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맥에서 어휘 파악하기. 이것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고르면 안 된다고요. 마지막이 세상 쉬웠던 거죠. 미스터 리가 고유명사였고 자, 뭐 때문에 그리고 보기가 단답형이었어요.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4번 문제가 가장 쉬웠던 문제로 추정이 되고 답이 나온 순서는 2, 3, 4, 9, 1번을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더블 이중 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비서술형 지문이 나와요. 우리 비서술형 지문이 나오면 일단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이중 지문 문제 풀 때 단일 지문하고 다른 점은 그 두 개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정보 파악은 단일 지문과 똑같지만 두 번째, 두 지문의 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를 단일 지문 풀 때는 하나 읽고 하나 찾고 하나 읽고 하나 찾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간이 없고 두 지문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미리 읽어놓으시고 5개 다 읽으면 어차피 기억 안 나니까 그래서 한 3개 읽고 지문 1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2개 읽고 지문 2 들어가고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더블 지문, 두 지문의 관계 파악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연계 문제라고 하는데 연계 문제는 보통 굉장히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분명히 답의 근거가 확실해. 근데 보기에 없어. 그럴 때는 연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연계 문제는 지난주 목요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너한테 전화했던 그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이 안 나오게끔 만든 다음에 저 위에서는 내가 목요일날 전화했잖아 이렇게 돼요. 그럼 목요일하고 전화한 날하고 연결해서 푸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주로 뭘 가서 보도록 참조하도록 이런 수법을 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화상으로 얘기했던 이슈 말이야. 그러면 무슨 이슈인지 모르거든. 뭐에 대해서 얘기했니? 그럼 우린 모르거든. 그러면 다른 지문에 가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찾아서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연계 문제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따 문제 풀면서 이거 연계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 것들은 그때 딱딱 집어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본 정보 파악 이제 하셔야겠죠? 첫 번째 게 이메일이에요. 두 번째 것도 이메일인데 첫 번째 이메일은 일단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메일은 1번 글의 속성 파악, 2번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읽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메일은 수신자, 발신자를 확인해야 된다. 근데 제목 여기 있네요. 서브젝트, 인턴십 스타트 데이트, 인턴십 시작 날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 보겠습니다. 제시카 리라고 돼 있고 여기 forebeauty.com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는 사람이 제인 데이비스인데 여기 어떤 기관이 보통 에듀로 끝나면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이게 주소가 서로 다르니까 다른 회사 소속, 다른 소속의 사람들이 보낸 거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날짜는요, 뭐 나중에 시간을 물어보면 그때 일 때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어보기 전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미스 리한테 보낸 편지가 맞군요. 제목 알았고 제목에 주제 느낌 있으니까 굳이 첫 한두 문장 읽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단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두 단락에다 맨 마지막에 땡큐 정도. 그래서 첫 번째 이메일의 기본 정보 파악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그런데 서로 이름 주고받는 거 맞죠? 수신자 발신자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리고 RE, 이 R이라는 게 뭐냐면 regarding이에요. regarding. 그래서 regarding internship date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뺄게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이니까 설명하려고 넣는 건데 자, RE 그래서 regarding의 중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난번에 보낸 이메일 거기다 답장을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요. RE, 요 RE가 regarding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날짜는 이틀 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락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맨 마지막에 보낸 사람의 이름 나와 있고 자, 기본 정보 파악 끝났죠.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용을 막 읽지 말고 문제를 먼저 알고 가야 되잖아.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나도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 읽을 때 5, 6, 7, 한 3개 정도 미리 읽어둘게요. 선생님 저는 3개 읽어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문이 이쪽에 있고 문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수시로 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스 데이비스가 미스 리한테 왜 글을 썼니? 그럼 지금 수신자가 발신자한테 발신자가 수신자한테 왜 글을 썼니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주제 목적이죠. 주제 목적. 주제 목적 문제는 맨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게 인턴십 스타트 데이트지만 그날 뭐 갈 수 있다는 건지 그날 못 간다는 건지 날짜가 언제인지 다시 물어본다는 건지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제 목적 문제는 언제 푼다? 맨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그죠? 보통은 부정적 내용이나 뭐뭐 못해 아니면 상대방한테 뭐 좀 권유하는 내용 그죠? 뭐 돈 줘 이런 걸 처음부터 돈 줘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단 쪽에 주제 목적 문제는 나중에 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5번 나중에 풀기로 하고요. 6번 문제. 이 App Store Optimization 101. 보통 101 그러면 가장 비기너 단계예요. 알겠죠? English 101 그러면 영어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 중에 교양 중에서 영어에 대해서 가장 쉬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p Store Optimization 최적화란 뜻이죠. 그래서 앱스토어 최적화 101 소개 그 클래스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되어 있니까 요거 약간 키워드 될 수 있겠죠. 그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5번, 6번의 키워드는 이 단어니까 이 단어 나올 때 대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 문제까지 한번 가보죠. How long 얼마나 기니 하나의 인턴십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 3개 이렇게 읽었으니까 3개 염두에 두고 바로 본문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여기까지는 읽었고 Thank you again for allow A to B. A가 B하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네 썸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뭐로써? As the marketing intern. 나는 마케팅 견습사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너네 회사 이름이 Forever Beauty Company예요. 여기 보니까 약간 비슷하죠. Forever에서 for, 그다음에 E 이렇게 했고 난 정말로 흥분돼 있어. 너네 마케팅 팀에 조인하게 되어서 언제? 여름에. 그리고 너네 팀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 라는 내용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나는 현재 디지털 머천다이징 코र्스, 코र्스라는 게 클래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코스를 과정을 듣고 있는데 그거 이름이 App Store Optimization 101이야. 아까 우리 물어본 키워드 나왔다.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좀 읽어보니까 This is 소개하는 거니까 쭉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2주의 과정이래요. 과정이고 7월 9일 날 끝난다. 그죠? 7월 9일 날 끝나는데 내가 인턴십 스타트 데이트 아까 제목에 있던 단어죠. 이게 7월 5일인 거 알고 있거든? 그럼 시작 날짜가 7월 5일이고 내가 현재 듣고 있는 클래스가 7월 9일 날 끝나니
첫날 못 가겠죠. 못 가겠죠. 그래서 which means I won't 부정적 단어입니다. be able to make the first 4 days. 그러니까 처음 4일 동안은 참가를 못해라는 뜻이죠. 이것 좀 괜찮겠니? 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클래스로부터 배우는 스킬,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정말로 매우 관련이 깊어. 어디에? 내 인턴십 프로그램에. 또한. 그래서 날 뭘 바라냐면 그냥 인턴십 그 프로그램 끝난 후에 나한테 또 풀타임 포지션이 제공이 될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뭐 소식 줘라 고맙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앱스토어 옵티마이제이션 101에 대해서 다음 중 사실인 것은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고르면 되는데 10월 1일 날 시작한대요. 아니요. 7월 9일 날 끝나는데 뭐 X, B번 그것이 Forever Beauty Company 직원에 의해서 뭐 된다. 가르쳐진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읽은 적은 없어야지. 그죠? 아직 읽은 적이 없고. 그러면 읽은 적 없다. 그럼 막 또 찾으러 가지 말고 그냥 물음표. 알겠죠? 일단 내가 지금까지 읽은 것 속에 없다 싶으면 물음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읽은 것 속에 답이 나오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막 C하고 T에서. 그러니까 모르면 넘어간다. 이게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키는 스킬입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에 관련이 돼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클래스가 매우 연관돼 있어. 내 인턴십 프로그램에. 그런데 인턴십 프로그램에 내가 뭐로서 참가하는 거였냐면 마케팅 인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듣고 있는 과목의 제목이 디지털 머천다이징 코र्스라는 거예요. 물론 제목은 이거지만 관련된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케팅에 관련이 돼 있다. 무엇이? 현재 듣고 있는 이 코र्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번. D번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한테는 필수 과정이다. 이런 말도 없었죠. 자, 그래서 지금 5번, 6번, 7번 중에 6번 문제 답을 구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5번 문제의 답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턴십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두 번째 이메일에서 좀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 정리하고 두 번째 이메일 넘어갈게요. 자, 5번. 왜 글을 썼습니까? 글을 쓴 이유가 글의 후반 쪽에 I won't be able to. 나 참가 못할 것 같아. 이거 괜찮겠니? 이게 주제죠. 지금 나는 지원자예요. 그리고 내가 지원한 회사의 인턴십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 못해. 굳이 내용이 주제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못한다는 얘기를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 이런 비즈니스 내용의 부정적 단어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부정적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쪽이 주제의 목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이렇게 좀 부정적 느낌은 처음부터 말하면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글의 하단 쪽에 오게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제 목적은 나 못 가. 이거 괜찮겠니? 라고 얘기하는 걸 돌려서 표현한 보기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두 번째는 부정적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죠? 부정적 단어. 여기 conflict라는 단어가 갈등, 대립 이런 뜻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세 번째 보시면 부정적 없어? 네 번째도 부정적인 게 없어. 그죠? 선생님, 저는 이거 아까 풀타임 어포 이거 될 수 있는지 희망한다 그랬지. 이걸 수락하기 위해서는 아닌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부정적 단어를 기억하자. 그래서 which means I won't be able to make the first 4 days. 자, 이 단어 이거 좀 괜찮을까라는 게 주제 목적과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단어를 기억하게 되면 보기에 부정적 단어가 좀 많으면 이 문제가 또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conflict가 어떤 뜻이 있냐면 disagreement 반대하는 거예요. argument 서로 논쟁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리고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떤 날짜나 사건이 서로 겹쳐서 호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택하면 이걸 못 가는 거죠. 그래서 incompatibility, 호환 불가능이라는 뜻이에요. 주로 conflict라는 표현은 이럴 때는 time conflict, 시간이 겹친다. 그래서 I have time conflict in my schedu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schedule conflic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단어인 5번의 정답은 B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이 굉장히 빨리 넘어가요. 자, 이제 5번까지 알아봤고요. 요거 끝까지 읽었는데 이거 내용은 안 나온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돼? 7번 문제의 정답을 구하러 바로 지문 2로 내려가기 쉽잖아요. 근데 안 돼. 조심해야 돼. 무조건
두 번째 지문 읽기 전에 나머지 두 문제를 읽으셔야 되고요. 그 전에 혹시 첫 번째 지문 안 읽었다면 완독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지문으로 가기 전에 풀린 문제의 개수에 상관없이 반드시 첫 번째 지문을 완독하고 나머지 두 문제를 읽은 다음에 지문 2로 넘어간다. 근데 이거 읽기 쉬워요. 왜냐면 당장 못 구한 답을 막 구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8번, 9번 이제 문제 첫 번째 질문을 이미 완독했으니까 8번, 9번 읽고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언제 미스 데이비스가 most likely 가장 아마도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아마도 이 추론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요새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연습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Forever Beauty Company에서 인턴으로서 일을 시작한 날짜가 언제일 것 같니? 라는 뜻이죠. 시작 날짜 모르겠어. 왜냐면 나 처음 4일을 못 가는데 괜찮니? 이게 주제 목적이었으니까 회사에서 어떤 답변을 아직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읽어봐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9번은 두 번째 이메일에 딱 넣으면 이건 연계 문제는 아니다. 그죠? 두 번째 이메일에 딱 넣으면 그거만 보면 되는 거니까 What is expected on? 날짜 나왔다. 이 문제 가장 쉬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10월 10일 날. 이것도 무조건 10월 10일 가서 찾지 말고요. 읽다가 가세요. 읽다가.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럼 8번, 9번 읽었으니까 이제 우리 어디 가야 돼? 두 번째 지문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Jane, thank you for your message. 지난번 메시지 고마워. 한마디로 이메일 고맙다. I definitely 확실히 your 프로그램이 정말로 관련된 것 같아. 어디? 인턴십이 뭐에 관한 인턴십? 마케팅에 관한 인턴십이었죠. 근데 있잖아. 참 다행스럽게도 because we've had so many qualified applicants this year. 금년에 지원자가 너무 많아. 그것도 자격도 뛰어나. 그래서 많아서 we've decided to break out. 우리가 이걸 쪼개기로 했어. break out. 쪼개다. The program into. 프로그램을 두 개의 3주짜리 프로그램으로 하기로 정했다. 그러니까 3주짜리 두 개가 되는 거죠. Instead of one 4-week program. 원래는 4주짜리 한 개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두 개로 나눴으니까 첫 번째 클래스는 7월 5일 날 시작이 되고 두 번째 클래스는 8월 8일 날 시작하게 됩니다. So you can take advantage of this flexibility. 네가 이런 융통성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일단 flexibility라는 단어가 너무 잘 나오니까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flex라는 단어, 왜 우리 스트레치 할 때 flex, point, 발끝 가지고 flex 그럼 발을 쫙 피는 거예요. 포인트 그럼 발을 딱 힘을 줘서 포인트 하는 거고, 그래서 포인트, flex 이렇게 하는데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다예요.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flexible 그러면 유연한, 잘 구부러지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flex하다 그런 건 bend easily, 쉽게 구부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게 꼭 어떤 물건이 구부러지는 거 이외에도 상황에 맞게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adjust readily, 즉시 맞게 조절하는 거, different condition, 다른 실정, 다른 상태에 맞게. 그래서 이게 융통성 있는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축성 있는의 뜻이 됐어요. 알겠죠? 제가 까먹을까 봐. 근데 지금 살짝 까먹었다. 신축성, 그다음에 융통성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2번으로 되게 잘 쓰이고요. 이거 제 표현하면 adaptable, 적용할 수 있는, 오픈, 열린. 왜냐면 다 받아주니까. adjustable, 조절 가능한, compatible, 호환도 가능한의 뜻입니다. 이 flexibility는 여기서 나온 융통성, 이런 뜻이 되겠죠. 신축성. 그래서 정답은 flexibility, 정답이 아니라 이 단어의 깊은 뜻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래요. 그럼 네가 이 flexibility를 이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답을 아직 구할 수 없잖아. 이날인지, 그죠? 그러면 봅시다. 3주짜리 프로그램 2개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How long is one internship period? 이거부터 먼저 찾을 수 있겠네요. 저희.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글 쓴 애가 언제 참가할 것 같냐 보다는 먼저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인턴십 기간이 도대체 몇 주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3주짜리 2개니까 어쨌든 한 번 인턴십에 참가하면 걸리는 기간은 3주가 된다는 유의 기니까 정답은 몇 번? B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B번입니다. 그리고 8번. 언제 미스 데이비스가 아마도 출연하는 거예요? 아마도, 가장 아마도 인턴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될까? 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클래스가 요거, 두 번째 클래스가 요러고 돼 있는데 요거만 보면 못 풀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 미리 읽었던 내용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현재 듣고 있는 클래스가 7월 9일 날 끝나니까 7월 5일 날 시작하는 건 죽어도 못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8월 8일 걸 참가하도록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분명히 답의 근거를 찾았는데 없어, 답이 모자라. 그러면 다른 지문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연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번의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현재 우리 어디까지 왔나요? 한번 짚어봅시다. 8번 여기 여기까지 왔구만.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9번 문제 아직 못 풀었잖아요. 세컨 이메일에 따르면 요거 그죠? 요거 키워드 잡고 이제 가면 되는 거네. 그죠? 10월 10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니?를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저 같으면 마지막 문제니까 사실은 여기만 보고 빨리 답을 찾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럼 안 되니까 해석을 해드리면 풀타임 포지션은 사실은 인턴십 끝나고 나서의 풀타임 포지션, 정규직 채용은 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린 그 결정을 두 클래스, 두 과정이 모두 그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지원자를 평가할 때까지는 안 하려고 해. 우리 현재 계획 중이다. 이 Final Hiring Decision, 고용 결정을 9월 15일까지는 할게. 그리고 이 Full-Time Offer를 Accept, 받은 사람들, 즉 정규직 채용 공고가 이미 그러니까 승낙이 떨어진 애들, 채용 통보를 받은 애들은 아마도 10월 10일부터 일하게 될 거야. 그럼 사실은 여기 일자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두 개라면 읽어야 되지만 하나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10월 10일 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보면 B번에 New Hires. 자, hire가 신입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New Employee하고 동의하고 New Hires will begin work. 아까 스타트니까 begin으로 바꾼 것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정답 9번에 B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중 지문까지 풀어봤고요. 3중 지문, 이중과 다르게 지문이 3개인 거? 뭐 이런 거? 지문이 3개니까 아무래도 연계 문제 몇 개? 적어도 2개는 있어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도 비서술형 지문이 나올 거예요. 됐다 많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시간 단축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 14번까지 문제 풀 건데 새 지문의 기본 정보 파악하는 거 인지 알고 있죠? 요 관계도 파악해야 되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요. 사실 요거 정립만 잘 해도 문제 풀리는데 이거 대충 하는 사람은 끝까지 헷갈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들어도 얘가 이거 얘한테 이렇게 했는데 얘가 또 이렇게 보여줬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비록 시간이 들어도. 그리고 이제 문제는 보통 지문이 3개니까 나눠서 좀 읽으시는데 2개 하나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둘 하나 둘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데 전 이번에 2개 하나로 한번 나눠서 읽어볼게요. 세 번째는 연계 문제가 최소한 몇 개? 2개 이상. 그리고 많게는 3개. 그 더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문 2개짜리도 연계 문제가 최소한 하나지만 둘, 셋까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 2번을 연계한다든가 2, 3 지문을 연계한다든가 아니면 1, 3을 연계한다든가 아니면 3개를 다 봐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드물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정보 파악을 하셔야겠죠? 이 폼, 이메일, 웹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게 폼, 양식, 서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봤더니 United Delivery Service라는 배송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missing package, 분실된 짐을 claim, 청구하는 이게 청구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밑에 뭐 청구서가 있겠지만 뭐 찾아주세요라고 기입한 런이 있겠죠. 이거를 누가 썼냐면 이 Delivery Service라는 회사에서 Dear 친애하는 우리 고객님께라고 쓴 글이에요. 뭔가를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주제 파악이 약간 되기 때문에 저희 첫 한두 문장 읽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기본 정보 파악이니까 뭐 단락이 이렇게 좀 돼 있고 단락 첫 번째 단락 끝나고 첫 번째 단락은 서술형이죠. 막 문장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단락부터는 막 이렇게 글씨가 있어.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읽어도 기억이 안 나. 왜? 문맥이 없기 때문에. 즉 논리적으로 글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냥 간단한 짧은 사실 팩트만 읽는 거거든요. 숫자만. 그러니까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지 마시고요. 여기도 그냥 인포메이션이 여기 뭐 있구나 정도. 아무리 읽어도 기억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글은 이메일이네요.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수신자, 발신자, 제목 있으면 제목까지 확인해 준다. 그러면 제목을 봤더니 RE 이것도 답장이에요. 주스 샘플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받는 M. 레이라는 사람이 먼저 글을 썼던 거죠. 제목이 뭐야? 주스 샘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장이라는 버튼을 눌렀더니 요 글이 생성이 된 거고 그걸 누른 사람은
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 이름이 똑같아요. AZ Beverages. 토익은 꼭 이메일 주소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넣는다. 여기 보니까 beverage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료수 회사구나. 그래서 주스 샘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라고 정리가 좀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M 레인이라는 사람이 메이구나. 메이 그죠? 메이 레인 이렇게 성이 되어 있구나.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주스 샘플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단락은 한 개로 이루어져 있고 맨 마지막에 R 존스라는 게 랍 존스구나. 같은 회사 사람이구나. 정도까지 정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웹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웹페이지의 URL 주소 정도를 보면 여기가 쇼핑 배송회사구나 여기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유나이티드 딜리버리 서비스라는 회사에서 잃어버렸으니까 같은 회사 동료가 또 하나의 주스 샘플을 어느 회사를 이용해서는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의 웹페이지가 나온 것 같고요. 거기는 쇼핑, 딜리버리나 쇼핑이나 거기서 같은 뜻이고 이게 가장 빠른 옵션이래요. 너의 필요를 위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도 뭔가 이렇게 서술적인 문장이 나온 게 아니라 단답형으로 뭔가 표시되어 있고 이런 거 읽을 필요 없다. 일종의 양식이니까. 그래서 비서술형은 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굳이 읽을 필요 없고. 삼중지문 프로세스. 지금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어떤 배송회사의 양식인데 물건 잃어버렸으니까 그 물건 잃어본 거에 대한 어떤 기술서를 밑에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회사 동료가 주스 샘플에 관한 내용을 좀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웹페이지인데 이건 또 다른 배송회사의 홈페이지였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읽겠습니다. 문제 두 개 하나 나눠서 읽을게요. 유나이티드 딜리버리에 대해서 다음 중 무엇이 사실인가? 유나이티드 딜리버리 회사 건데 이게 다 신고서가. 그러니까 각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나 문장들이 다 이 회사에 대한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나이티드 딜리버리는 그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키워드는 아닌 거죠. 소재 명사인 거죠. 따라서 10번 문제 글을 다 읽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술형 지문이라면 다 읽고 풀지만 이게 비서술형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럴 땐 문제가 원하는 것만 보고 풀면 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10번 나중에 풀고 11번 Where did Miss Lane most likely 가장 아마도 그죠? 추론 문제 그녀의 샘플을 팩 뿌렸을 것 같니? 어디다 뿌렸을까? 무슨 얘기인지 잠깐 모르시면 이렇게 박스에 넣냐 수트케이스에 넣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첫 번째 분실 패키지 신고서 요거를 들어갈 건데 이게 서술형 문장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비서술형 양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결합된 형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일단 서술형 지문은 문제를 풀면서 다 읽어야 되죠.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그랬고 제가 단일 지문에서 보여드렸는데 비서술형 지문은 표나 서식, 기타 양식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키워드가 있으면 바로 찾으면 되는 거죠. 읽을 필요 없고 얼마나 쉬워.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 키워드가 없어. 그냥 다음 중 사실인 것은. 그럼 또 어디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보기부터 먼저 공략하면 되죠. 따라서 단 문제에 키워드가 없을 경우에 문제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을 건데 원하는 게 뭔지 몰라. 그럴 때는 보기부터 먼저 읽고 보기의 키워드를 비서술형 지문에서 찾아서 택하거나 소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제가 키워드 표시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패키지 미싱 잃어버렸어요. help A to B. A가 B가 도록 즉 우리가 locate 찾다의 뜻이죠. 당신의 항목, 잃어버린 항목을 얘기하는 거죠. 패키지. 그런데 같은 나라 쓰는 거 싫어하니까 아이템으로 바꾼 것 같고요. 정말 미안하고 우리가 너의 패키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lease 많은 정보를 좀 해줘라? 제공해주라. 이 as가 두 번 나오면요. 앞에 as 해석하지 마시고요. 뒤에 as가 만큼입니다. 그럼 as possible니까 가능한 만큼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뭐에 대해서? 잃어버린 패키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will reach out 연락할 거예요. 뭐 하자마자 우리가 너의 패키지를 찾자마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로부터 영업일로 4일 이내에 회답 전화를 받지 못하면 우리한테 전화 좀 해줄래? 알겠죠? 앞으로 그 이후의 지침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읽을 필요가 없는 게 비서술형이니까. 좋아요. 자,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을 필요 없으니까 일단 10번 문제를 읽고 보기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회사는 모든 커스터머들이 그들의 shipment, 이게 뭐야? 패키지, 뭐 물건이죠. shipment에 네임택, 이름표를 붙이도록 요청한다. 이거 내용 없었죠. 혹시 나중에 나온다 해도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자, 내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 속에 없는 내용인데 혹시 다른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넘어가요. 이게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 속에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억울하잖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missing package가 만약에 영업일로 4일 이내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린 그냥 찾는 거 포기할게. 라는 내용도 아직은 없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딜리버리 피를 리펀드 해준대요. 알겠죠? 잃어버린 분실물 때문에 미스 레인이 지불한. 이것도 읽은 적은 없고. 자, 네 번째, it will contact Miss Lane. 즉, 유나이티드 딜리버리 회사가 미스 레인한테 연락할 거다. 그녀의 패키지가 파운드가 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된 거예요? 아니 미래에 발견되면인데 자 미래에 발견이 완료되면 다시 미래에 발견이 완료가 되는 순간 계속 발견하고 있는데 전화할 수는 없잖아. 그죠? 발견하고 있다는 거 의미도 웃기고. 그래서 미래에 완료되는 순간 전화할 거래요. 자, 근데 미래 완료인데 이게 시간 부사절이야.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그래서 여기 현재 완료가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좀 깊이 들어갔나? 어쨌든 미래예요. 현재 완료 아닙니다. 미래에 발견이 되면 전화할게. 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우리 직원이 너한테 contact, reach out 이 표현이 있었고요. 자, 뭐뭐 할 때, 뭐뭐 하자마자 같은 시간 표현이죠. 너의 패키지를 찾자마자. 여기는 found 수동으로 썼고 여기는 locate 능동으로 썼네요. 우리가 찾는 거니까. 좋아요. 그래서 지금 for business day라는 게 표현은 나오긴 하지만 여기는 4일 이내에 전화를 혹시 못 받으면인데 여기는 뭐 4일 이내에 캔슬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지금 비슷한 단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 틀렸고요. 그리고 이거 어때요? 우리 representative 직원이죠. 직원이 연락할 거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D번이 되겠습니다. 이 when하고 as soon as가 같은 개념으로 재표현된 것 같고요. 그리고 패키지를 주어로 했으니까 수동. 근데 이거는 주인, 우리, 회사를 주어로 했기 때문에 능동으로 표현한 거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죠. 자, be found, locate 같은 표현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몇 번이다? D번이다. 이번에도 빨리 넘어갔어. D번이요. 자, 그래서 우리 현재 답을 여기까지 찾아봤고요. 어디에다가 샘플을 쌌을까라는 뜻인데 이젠 뭐 읽을 필요 없고 일단 샘플을 어디다 쌌을까? 아까 뭐 박스 이런 거 읽은 적 있죠? 만약에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되면 보기 보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까 보기를 살짝 봤더니 박스냐 수트케이스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양식에 가서 밑에 봐서 아까 봤던 단어들 이렇게 드셔보세요. 이거 보고 샘플을 어디다 쌌을까? 그래서 여기 디스크립션 뭔가 설명한 건데 여기 베버리지 둘 다 베버리지라고 써 있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written on it 거기에 베버리지라고 써 있고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메인 레인이라고 스티커까지 붙어 있대. 도대체 샘플을 어디다 썼어? 분명히 여길 봐야 답이 나오는데 또 답이 없어. 뭐다? 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는 아직 안 풀릴 것 같고요. 이건 연계로 남겨두고 딴 데를 읽어야 알 수 있나 봐요. 그리고 현재 10번하고 11번 문제인데 11문제 못 풀었으니까 우리 두 번째 이메일 들어가기 전에 문제 2개 읽고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12번 문제 읽겠습니다. 미스터 존스에 대해서 무엇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suggest 암시하다 이 뜻이 있죠. 독해에서는. 근데 선생님 그거 제안하다 아니에요? 독해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암시하다로 보시면 되겠고 뭔가 제안한 걸 찾으면 안 돼요. 그럼 미스터 존스가 이 글을 쓴 사람이에요. I.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읽고 있는 거죠. 묻고 있는 거예요. 다 I니까. 나중에 풀어야겠고. 두 번째, 이 이메일에 따르면 미스 레인이 12시 내일 뭐 할 거야? 너무 쉽다. 내일 12시 미스 레인. 이거 기억하면 되겠죠? 좋아요. 13번 문제가 굉장히 쉬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읽었고 이거 같은 회사 사람이죠, 동료. 야, 진짜 유감이다. 너 패키지 잃어버렸어? 배송하는 동안에? 그래도 나 기쁘다, 야. 뭐가 기뻐? 이 회사가 적어도 at least find your backpack. 네 쌤이잖아. 우리 뒤에 매는 거 스포츠 가방 같은 거. 학교 가방 요새 백팩을 찾아줬잖아. 그런데 우리 모르지 않니? 그들이 너의 아이템 나머지를 언제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빨리빨리 처리했어 일을. 너한테
another shipment. 자, another가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나 영어 공부 일주일 더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총 몇 주? 2주를 얘기하는 거니까 another shipment를 보냈다는 건 이미 한 번 가져간 걸 또 한 번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샘플을 가져가 그 우편으로 보냈다가 잃어버린 거니까 또 한 번 주스 샘플 보낼게. 너 내일 미팅 있잖아. 바이어들하고까지 읽고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백팩은 썼잖니? 그런데 샘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팩에 샘플을 넣은 건 아니겠죠. 여기까지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표에서 백팩은 찾았잖아. 샘플이 아직도 없는 거니까 수트케이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번 문제의 정답은 B번. 이것도 빨리 지나갈 거예요. B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풀었어요. 아직 회사 동료가 쓴, 미스터 존스가 쓴 글에 중간까지밖에 안 읽었으니까 다 읽고 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아까 우리 buyers까지 읽었으니까 그 뒤쪽 읽어보면 주스의 맛이 있는데 그걸 각각 두 가지 버전으로 본대요. 그리고 호텔로 보낼 거고 쇼핑 회사 이름은 LMS다. 근데 이 LMS 쇼핑 아까 우리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웹페이지에 있던 URL 주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기본 정보 파악이라는 게 그냥 눈으로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이용했구나. 특히 고유명사 위주로 꼭 기억하셔야겠고. 자, 나머지 읽으러 갈게요. 9시에 내일 아침 9시까지는 호텔에 도착할 거야 라고 했고 너 회의가 바이어스하고 회의가 12시 이전까지는 아니지? 12시까지는 없지? 그러니까 12시에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은 충분할걸? 샘플 픽업해서 바이어 미팅 때 다 준비시켜 놔 까지가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13번 문제 이제 풀 수 있겠는데 13번 문제 먼저 풀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에 따르면 미스 레이는 12시에 내일 뭐 할 거니? 12시 until noon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럼 그때 바이어 미팅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미팅을 찾아야 하는데 미팅이라는 단어가 없어. 하지만 meet은 있다. 그죠? 그리고 바이어를 다르게 표현한 prospective customer 이렇게 얘기했죠. 커스터머는 고객이고 prospective 가망 있는 이런 뜻이죠. 동의어로 potential 괜찮고요. 아니면 future 뭐 possible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미래의 고객인 거니까. 그래서 정답 C번이 되겠죠. 마지막 14번 문제, 그죠? 요거 읽고 배송회사 웹페이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문제 그 전에 풀 수 있겠다. 왜냐면 두 번째 지문 다 읽고 풀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12번 풀어보고 이제 세 번째 지문 들어가기 전에 question number 14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미스터 존스에 대해서 다음 중 사실인 것은 플로리다에서 미팅이 있다.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플로리다를 찾으러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 B번. 그런 바이어들이 샘플을 검토하길 원해.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어 미팅 때 픽업해서 준비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B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리뷰 많이 봤죠. 아까 선생님이 리뷰가 뭐라 그랬어요? 뭔가를 다시 보는 거죠. 근데 뭘 위해? For 평가. 또 하나가 memory,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습도 되고 검토도 된다고 했었죠. 요거는 검토하다의 느낌이 강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몇 번 읽고 14번 문제 읽고 세 번째 배송회사 웹페이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4번 문제. 미스터 존스는 쇼핑비, 즉 택배비로 얼마를 냈니?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지문은 거의 다 비서술형 지문이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비서술형 지문은 문제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다. 문제에 키워드가 있어요. 얼마니 이거. 근데 아까 우리 키워드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보기 보고 각각 대조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쉬운 거 있죠. 비용이 얼마니?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돼? 그냥 비용만 가면 돼요. 왜? 이 문제가 마지막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무시하고요. 무시하고 맨 마지막 가서 여기 있네 돈. 그죠? 분명히 여기서 답이 나와야 해요. 맞죠? 그래서 나는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미스터 존스가 얼마 냈는지 뭘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어. 자, 이게 바로 뭐다? 연계다. 분명히 돈이 여기밖에 없는데 답이 없어? 연계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 이메일 부분에서 내일 아침 9시까지는 분명히 도착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요걸 근거로 잡아서 자, 내일 아침 9시라고 되어 있는 게 LMS 모닝 요 배송 방법이네요. 그래서 가격은 35불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까지 저희 다 풀어봤어요. 자, 질문 잠깐 정리할게요. 10번 문제는 전반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거죠. 게다가 키워드가 소재 명사였기 때문에 이게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most likely, 가장 아마도, 이런 추론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요즘 추세니까. 샘플을 어디다 놓았을까? 네, suitcase라고 답을 구했죠. 이렇게 연계 문제는 보통은 굉장히 절대적인 키워드나 간단한 단답형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일이 없어요. 물론 어려운 연계는 유추를 굉장히 길게 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걸리기 이전에 일단 그런 문제는 누구나 같이 틀릴 거니까 이런 연계 문제를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스터 존스에 대해서 다음 중 암시되어 있는 거. 미스터 존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텐데, 만약에 수신자, 발신자도 아니고 제3의 인물이라면 절대 키워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발신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이것도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쉬웠죠? 뭐 내일 12시만 찾아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14번 문제도 좀 쉬웠어요. 게다가 마지막 문제였기 때문에 연계 문제 역시 간단한 단답형으로 고유명사를 이용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연계 문제는 주로 절대 키워드나 단순한 추론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제 옷 어땠어요? 뭐 강의 내용보다 이거 예쁘죠? 노란색 개나리. 파트 5랑 6도 다 들으셨죠? 오늘 김정원 선생님께서 어떤 아재 개그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질문이라기보다도 어떤 하소연? 그런 거 중에 선생님 저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모자라요. 아니 넌 실력이 모자란 거야. 선생님 전 집중이 안 돼요. 아니 넌 어휘력이 떨어지는 거야. 시간이 모자란 이유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 집중이 안 되는 이유도 두 가지죠. 사실 하나는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스토리 연결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평소에 연습을 안 해서 2시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당이 떨어지니까 그 버틸 수 있는 힘.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집중이 안 되고 어휘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시간도 모자라고, 그러면 사실은 실력을 높이는 게, 실력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단 당장 이번 달에 시험을 앞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방법이라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2시간씩 카톡 다 끄고 외부의 그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2시간 동안 내가 올인해서 풀 수 있는 연습,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엉덩이 연습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싫은 거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번 풀 세트를 풀어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 나머지 그 일주일 동안 그거를 리뷰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시험 전주, 그죠? 시험 전주. 시험 주에 하면 또 곧 지치니까 실망하고, 시험 전주에 한 번 정도는 2시간 동안 이왕이면 같은 바이오 리듬을 가진 뭐 10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